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원상복귀하겠다 선언했지만 그 이후로 사상 최고의 폭등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상승장에는 집값이 지겹도록 계속 오르지만 하락장에는 그와 반대로 끝없이 추락하기 때문에 2017년 수준의 원상복귀가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을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지 질문이 쇄도하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4억 미만의 아파트는 상승폭이 30% 이내라는 조건으로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하며, 고가 아파트를 무리하게 잡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철퇴를 가하고자 1가구 1주택만 유지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경악스러운 기사가 떴네요. 볼까요? 2017년 부동산 반토막 원상복귀, 즉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전으로 원상복귀 하겠다는, 또 대통령이 직접 말한 말이잖아요. 1세대 1주택법 추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대주택 사업자, 갭 투자자, 외진 투자자, 다주택자 지금 이제 뻥 들었는데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이제 추락하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자, 문재인 정부 취임 전에 그러면 시세가 어떤지, 원상복귀 하겠다 이 말인지 다시 한번 이게 거론되니까 하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추진하면서 지금 이 약속을 좀 지키겠다 하는 거하고도 맥락이 이어집니다. 먼저 서울 아파트, 경기 아파트, 지방 화양시 아파트, 그리고 바닥 시세, 문 대통령 취임 시세, 현재 시세, 원상복귀했을 때의 시세. 자, 볼까요? 서울 아파트 2013년에 4.5억짜리가 2017년에 6억으로 갔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6억이었어요. 이게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10억이에요. 정말 많이 뛰었죠? 자, 두 개 합치면 더블이 더 뛰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귀 하겠다 이 말은 이 취임 시절이니까 2017년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6억으로 떨어뜨리겠다. 그러면 대략 한 40-50% 정도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안 좋은 것들은 반토막 이상 납니다. 왜냐, 1, 2, 3년 전에 이렇게 많이 뛴 것들 있잖아. 더블 가까이.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고요. 자, 경기 아파트 볼까요? 경기도는 대략 2013년 3억이었던 게 2017년 3.5억으로 갔고, 문재인 대통령 때 6억까지 뛰었다. 최근에 특히 서울보다 경기도 아파트가 많이 뛰고 있죠. 자, 그런데 얘를 원상복귀한다? 그러면 여기 2017년 수준이니까 3.5억 그대로 지금 원상복귀 이렇게. 이번에는 지방 광역시 아파트가 원래 2010년, 여기는 2010년이 이제 바닥이니까 대략 한 2억으로 잡았을 때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때 한 2.5억. 그러면 2020년 현재 얼마냐? 4억입니다. 원상복귀한다 그러면 2.5억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저가 아파트들도 많이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고가 아파트라고 비교할 게 안 되죠. 자, 이제 원상복귀. 이제 전국 부동산 저평가 추천 지역. 제가 왜 이걸 이제 제목과 관계없이 미리 꺼내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자기 자산 2억, 3억, 1억 이렇게 있는 분들이 너무 폭락장을 기다려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 경기도 올겨울 뜁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요, 이제 비싼 것들은 위험한데 지금 1, 2억, 3억밖에 안 하는 것들은 그 많이 안 빠져요. 계속 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잡으세요, 웬만하면. 제가 폭락론자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목은 이렇게 다를지 몰라도 폭락론자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저가 아파트 잡으시라고, 싼 것들. 실거주인데 왜 뭐 폭락만을 기다립니까? 그러다가 더 뛰어버리면. 지금 더군다나 구축 잡으라고 제가 노래 부른 지가 언젠데요. 지금 구축 날아가고 있잖아요.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다가.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 뜁니다, 집값. 설령 이게 때렸어도 고가가 이제 주춤하는 거지, 저가는요 계속 뛴다고. 왜? 수도권하고 집값 키 맞추기 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 어느 도시든지 뛴다 이 말이에요, 웬만하면.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서울 추천 7억 미만, 큰 테두리에서는 이래요. 비싼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7억 미만 500세대 이상. 서울은 역 20분 걸려도 돼요. 역 가까울 필요 없다고요. 20년 이상 구축, 분명히 구축이라고 찍었습니다. 구축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 뛰어가지고 요즘은 신축은 없어. 아예 그냥 좋을 게 주변보다 저평가된 거 상대적으로. 됐죠? 이 조건을 갖춘 아파트들을 봤더니 지역으로, 자, 잊지 마세요. 창동, 상계동, 쌍문동, 번동, 신내동, 면목동, 미아동, 시흥동, 개봉동, 상암동, 이 정도를 추천합니다. 모든 아파트를 추천하는 거 아닌데 이쪽 동의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번에 경기도 볼까요? 자, 추천은 아까 서울은 7억 미만이라면 이제 경기도는 4억 미만.
5억 미만까지 좀 볼 수도 있죠. 5억 미만. 500세대 이상이면 돼요. 무조건 300세대 미만은 웬만하면 잡지 마요. 뛰어도 뛴 게 아니야. 황금성이 없기 때문에. 역에서 한 15분? 그래요. 그래도 비교적 서울보다는 여기 가까워야죠. 그리고 20년 이상 구축이 싸고요. 아직도 주변보다 좀 저평가된 것들. 자, 지역을 따졌더니 의정부 1호선 이 라인 괜찮습니다. 고양시 아직도 행신, 화정, 뭐 능곡 이런데, 군포시, 산본, 뭐 금정역 이 일대, 그 다음에 부천시는 중동, 상동이 지금 막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괜찮아요. 남양주, 덕소, 평내, 호평, 도농 구축들, 그 다음에 시흥시, 정왕동 뭐 이런 곳 등 인천 지역 상당히 많죠. 인천은 이제 밑에서. 자, 광역시 지방은 대략 1억에서 4억 미만 500세대 이상이면 교통과 상권이 어느 정도 기본만 받쳐주면 좋아요. 물론 4억짜리가 뭐 2억이 4억이 된 것은 좀 조심해야죠. 그런데 뭐 3억이 4억 됐거나 3억 5천이 4억 된 거 이건 올라간 거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인천 구도시면 다 좋아요. 인천에서 위험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신도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뭐 겨울에 뛸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격도 비싼 데다가 거품도 심해요. 그럼 신도시가 어디냐? 뭐 송도, 청라, 뭐 그다음에 가정주구, 루엔시티 뭐 많잖아요. 이런 데는 위험하다고요. 그 마찬가지로 검단 이런 거 피 그렇게 주고 왜 잡아요? 자, 그 다음에 인천 구도심에 좀 싼 것들, 대단지 조건 갖춘 거, 그 다음에 지방광역시에서도 가격이 싼 것들 1에서 4억 내외. 저평가라는 말은 별로 안 올라간 거, 아예 안 올라간 거 말고 이제 아예 안 올라간 것은 없어요. 구축입니다. 중소도시도 구축 괜찮아요. 물론 신축도 싸다면 괜찮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누차 얘기하지만 세대수가 제일 중요하니까 500세대 이상. 오피스텔이나 이런 건 보지도 말라고 제가 노래 부릅니다. 자, 서울, 경기, 광역시 집값 이렇게 된다. 뭔가 모르게 막 복잡한 선 같은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지방 이 어떤 집값 패턴을 모르기 때문에, 사이클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하는데 잘 보세요. 이제 먼저 서울부터 보자고. 빨간색이 서울입니다. 서울은 이제 2010년에 그 전에 막 쪘었죠. 2005년, 6년, 7년에. 근데 2010년부터 빠졌어. 2013년에 많이 빠졌죠. 빠졌는데, 자,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근데 제일 많이 쪘어요, 이렇게. 그럼 이 3이라고 3등이에요, 3등. 지금 서울이. 뭔 말이냐? 이렇게 많이 뛰었다가 최근 1년 동안 뛴 것은 서울이 3등이라고 이 말이에요. 조금밖에 안 쪘네요. 이제 굵은색으로 일본을 해놨어. 왜? 그 전에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해가셨죠?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덜 뛰었고, 올 겨울이나 내년 상반기도 서울이 제일 조금 뛸 거예요. 안 뛴다는 게 아니라 뜁니다, 서울도 많이. 근데 상대적으로 이만큼 더 올라갈 것 같다고요, 올 겨울에. 이해가셨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아마 하반기나 내년부터 떨어지지 않을까. 이건 예측인데 분명한 사실은 겨울은 확실히 올라가요. 현재 구간. 자, 2020년과 2021년 1월에서 4월. 이건 확실히 올라갑니다. 자, 근데 이 떨어지는 것은 좀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경기도 보자고요. 파란색. 똑같이 서울하고 거의 비슷해요. 떨어졌죠? 그런데 경기도는 이 서울이 이렇게 뛰었을 동안 경기도는 이거밖에 안 뛰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1년 동안. 서울보다 경기도가 2배 이상 뛰었어요. 그런데 올 겨울에도 더 뛸 거예요. 왜? 뭐 비싼 것이 더 뛴다기보다도 좀 안 올라갔던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뛰겠죠. 그래서 이렇게 높게 잡은 거고, 그렇다고 서울을 이긴 건 아니야. 서울보다는 덜 가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뛴 것을 보면은 1년 동안은 서울을 압도하고 있네요. 자, 결국 2021년 겨울 1월 4월 달도 많이 뛸 거예요. 이만큼 뛴다는 거니까. 그리고 대략 하반기부터는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번에 그럼 광역시 보자고. 왜 광역시는 싼 아파트 잡으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자, 광역시가 지금 녹색이야. 얘들은 거꾸로 2010년에 올랐어요, 이렇게. 물론 도시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올랐어요. 여기 서울 떨어졌을 때. 그러다가 2020년에 2019년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부터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울보다 더 뛰었죠. 보세요. 1등이에요, 1등. 사실상 올해 뛴 거에 1등은 지방입니다. 알았어요? 2등이 경기도고 3등이 서울인 거예요. 물론 그 전에 한 6, 7년 동안 보면 서울이 당연치고 1등이죠. 이만큼 뛰었으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 지방. 지방은 상대적으로 못 갔기 때문에 많이 간다 이 말이에요. 올 겨울에도 더 갈 것이에요, 지방이. 또 겨울만 갈 게 아니라 내년 봄 1년간 갈 수도 있어요, 지방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조정지역으로 묶었어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저평가지 비싼 거 사라는 거 아니야. 해운대 이런 데 말고 좀 아까 제가 조건 말해줬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실거주 폭락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싼 것들은 사세요. 물론 비싼 건 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 자 입지별로, 그 다음에 서울. 이거에 이해 가죠. 이 굵은 글씨로 이게 굵은 화살표를 왜 내놨냐면 이 앞에 것은 한 6, 7년 동안 뛴 건데 서울이 제일 많이 뛰었고 경기도가 두 번째 뛰었고 지방은 거의 안 뛰었잖아요. 최근 6, 7년 동안. 근데 그러니까 서울은 조금 간 거야. 경기도는 덜 뛰었으니까 중간 정도 갔고 지방은 더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뻐서 더 많이 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서울이 제일 많이 뛰었고 그 다음에 경기도고 지방이 세 번째로 뛴 거예요. 이게 올 겨울 내년 초까지 이어진다고요. 자, 그런데 얘도 이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2021년 하반기 이후. 물론 지방하고 이제 수도권이 같이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찌됐거나 이건 또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되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네모박스 친 이곳이에요. 이곳. 올 겨울에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이 뜁니다. 여러분들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야. 지금 2억짜리가 있다. 얘가 2억 5천, 2억 6천 이렇게 가지 않아요. 날아갈 때는 그냥 3억으로 가버려요. 한 번에 끝나버려요. 그냥. 이럴까봐 무주택자들은 좀 그런 거 잘 눈여겨봤다가 조건이 좋은 아파트들 잡으라 이거지. 그냥 무작정 대폭락장이 무슨 3년 4년을 왜 기다립니까? 그 저가 아파트를. 자, 이 네모박스 잘 이해 가셨죠? 이번에는 부동산 폭락장만 기다리지 말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부동산 폭락장만 기다리지 마라. 모든 게 기다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저가 아파트를. 알았어요? 약 한 30-40%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 50-60%에 해당되는 것들은 기다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중저가 실거주자는 당장 매입하세요. 올 겨울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손해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고가 아파트는 무리한 투자는 기다리세요. 영끌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쪽박찹니다. 알았어요? 쪽박찬다고요. 그러니까 2억밖에 안 되는, 별로 뛰지도 않고 대단지고 이런 아파트들 수도권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근데 그거를 갖다 폭락장을 기다리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인데 고가 아파트를 갖다가 영끌하는 사람은 더 어리석겠죠. 자, 이번에 겨울 집값은 크게 상승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겨울은 지금 정부가 집값 잡을 생각이 없어요. 아예. 그거 아시고 가야 돼. 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떨어지지 않아요. 정부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데 기대가 없어요. 지금 기대감이. 왜? 코로나도 있고 떨어뜨릴 생각이 없다니까 이 사람들. 현재까지는. 그래서 겨울은 일단 올라간다고요. 겨울은. 그래서 저가 아파트들 실거주자들은 잡으라. 자,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폭등, 즉 겨울은 폭등한다 이거예요. 상반기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위험합니다. 사이클상 크게 위험해요. 그래서 뭔 말을 하려고 하느냐. 다시 정리하지만 싼 건 잡아라. 비싼 건 잡지 마라. 이게 제 앞으로도 계속 저의 요지입니다. 요지. 지금 잡으라고 한 거야 말라고 한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돼요. 정말 아무리 불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동산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이해 갑니다. 덜렁 그 몇 개 보고 또 댓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목만 쭉 훑어봤나 봐. 이 사람은 1년 전부터 떨어진다고 했더니 아직도 저러고 있네. 저 사람 때문에 짐 못 잡은 사람은 어떡하나. 자네 한번 끝까지 읽어봐. 다른 거 다 봐봐. 그냥 엎어거트를. 자, 제가 1년 반 전부터 계속 중저가 아파트 추천했잖아요. 아예 노골적으로 추천한 아파트도 있고. 알았어요? 강남은 제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요즘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1년 전하고 비슷하잖아요. 진짜로 고가 아파트는. 지방은 내가 잡으라고 계속 노래 부르잖아요. 그때는 싼 거 잡으라고도 안 했어요. 비싼 것도 지방 잡으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 좀 구분을 해야지. 올랐으니까. 좀 내용을 좀 보면서. 자, 개인 여건에 맞게, 정리하면 이거네요. 개인 여건에 맞게 매매를 판단합니다. 단 많이 뛴 거 말고 저가 저평가 이것만. 자, 이제 겨울 부동산 전망. 겨울 부동산 아까 말했지만 솔직히 잡혔으면 저도 좋겠어요. 겨울 부동산 제가 말 바꾸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겨울 부동산 원래 4, 5개월 전에는 떨어질 수 있다. 3, 4개월 전에 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기대감이 있었어. 첫 번째는 지방 집값이 이렇게 뛸 줄은 몰랐죠. 지방 집값이 뛰면 당연히 서울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지방 집값이 이렇게 안 뛰었잖아. 그런데 뛰는 바람에 제가 유턴해버린 거예요. 그냥 겨울 많이 날아간다고. 진짜 강남, 서울 다 날아가고 있잖아요. 수도권만 날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추가 대책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정부가 지금. 뭐 대책 나온 게 뭐가 있어요. 지방 조정지역 확대시킨 거 외에는. 자, 결국 이런 요인. 코로나가 계속 앞으로 지속될 것 같고 집값 폭등할 것 같아요. 정부 정책, 집값 아마 상승할 것 같습니다. 통화량이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돈 찍어내죠. 그 다음에
저금리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갑자기 금리 올리는 방안도 있지만 일단 이게 더 확률이 높잖아요. 이 네 가지가 너무나 지금 커 이게. 그래서 올겨울은 뛴다. 자, 근데 집값 1년 오르다가 폭락한다. 이제 이것도 같이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폭락했을 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잖아 이렇게. 자, 근데 현재 여기야. 현재 2020년. 그런데 보면 이만큼 더 올라갈 아주 소지는 있어요. 이만큼. 이건 겨울 때문에 그런 거야. 길면 내년 내내. 전문가들이 내년 내내 뛴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내년 내내까지는 얘기 안 하고 일단 올겨울 상반기까지 뛸지도 좀 봐야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안 보여. 이렇게 추락할 가능성이 커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뛰었다가 추락. 물론 우상향이긴 해요. 이렇게 뛰었다가 추락. 이렇게 뛰었다가 좀 위험할 때도 됐잖아요. 이것 때문에 고가는 조심하라고. 근데 저가를 이때 잡겠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얘가 얼마나 뜬다고. 이런 사람들은 있겠지. 2억 갖고 7억짜리 잡겠다고 10억짜리 잡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2억짜리가 4억 가면 비판하겠지. 나한테 뭐라고 하겠지. 2, 3억 있는 분들은 4억 지금이라도 잡으시라고요. 물론 그 상황 보고. 자,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법인 매물 증가, 여당 부동산 법안만. 이거 보세요. 야당 1주택법 사유지로 가자는 것, 헌법상 지상권 침해. 저도 이거 동감해요. 어느 나라 법이 다주택을 저도 비판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1주택만 가지라고 법을 만든다? 이거 진짜 사회주의 아니에요, 이거? 이건 아니지. 지금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진성준 이 사람? 이거 지금 사회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저는요, 중도입니다, 중도. 굳이 따지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중도, 좌파? 진보? 약간. 중도입니다. 요즘은 중도, 우측도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요, 빨갱이 법이에요. 알았어요? 어디 1주택만 가지라고, 어느 나라가 1주택만. 진짜 이것도 법원까지 발의를 했어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다주택자 아니에요. 그게 그래, 다주택자라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라고요. 진짜로 걱정돼요. 지금 하고 있는 법들이 진짜로 사회주의, 좋은 말로 사회주의지,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 이건 아니야. 물론 이제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1가구 1주택으로 가게 되면 이제 갭투자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주택자들 매물 내놓는 것도 맞아요. 그건 좋죠. 근데 왜 그렇게 가요? 오히려 자본주의 대책에 충실하면서 가야지. 그럼 뭐냐? 갭투자하는 사람들 이익 환수하면 돼요. 실거주 아닌 사람 차익 환수하라고. 이건 빨갱이 법이 아니라고요. 두 번째, 다주택자들 누진세 때리세요. 종부세 엄청나게 때려버리라고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왜 다주택 자체를 갖다가 못 잡게, 2주택 이상을 못하게 법을 만드냐 이거야.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러워. 기타 삼가 다른 것들은 좀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아무튼 저는 이것만 비판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 주춤하던 서울 법인발 매물 슬금슬금 다시 늘어. 지금 보시면 법인 매물이 7월 정점을 해서 줄어들었다가 8, 9, 10 서울 162, 130, 182 10월달에 제일 많이 늘어났네요. 부산도 지금 364로 제일 많이 늘어났죠. 대구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인천도 160으로 지금 줄었다가 늘어났어요. 경기도 1200으로 제일 많이 늘어났죠. 전국 시도별 자산 규모와 가족 소득. 뭔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 가구는 도대체 몇 등이나 할까? 나는 부자일까 가난할까 궁금하죠. 이게 지금 뜨끈뜨끈한 자료예요. 2020년 3월 말 기준이에요. 3월 말이면 그 이후로도 집값은 많이 뛰었는데, 자, 감안해서 좀 들어보세요. 전국에 자산이 이제 가구예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균은 약 1.8, 2인 가구가 채 안 돼요. 왜냐하면 1인 가구, 2인 가구가 지금 50%를 넘었기 때문에. 자, 아무튼 평균 1.8 가구인데 어찌됐거나 여기 보니까 전국적으로 돈이 약 4억 4천만 원, 대략 조금 더 올랐다고 치고 한 4억 6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저거예요. 중간이에요, 중간. 그리고 순자산, 빚을 빼면 3억 8천. 빚 빼면 3억 8천이 전국 단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구가 3억 8천이면 중간 가는 거야. 나 못 산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근데 내가 3억 8천이 좀 안 된다. 그럼 좀 더 분발해서 돈을 벌여야겠다. 이제 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또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돈 적은 거 아니죠.
근데 4인 가구가 3억 8천이면 적은 거죠. 자, 이제 서울 보세요. 서울은 6억 7천. 빚 빼니까 얼마냐? 대략 한 6억 정도 돼요. 빚 빼니까 한 5억 8천. 서울이 역시 제일 세네요. 그 다음에 부산은 3억 6천. 빚 빼니까 2억 9천. 2억 9천이 뭔 말이냐면 평균, 부산 사는 사람들의 가구의 평균 금액이라 이 말이에요. 자산. 인천 4억, 대구도 4억. 둘 다 3억 2천대예요. 빚 빼면. 빚이 한 8천에서 1억 정도 되거든요. 가구당. 자, 그 다음에 세종 놀라지 마세요. 5억 9천. 서울 다음으로 높습니다. 공무원들 참 돈 많죠. 빚 빼면 4억 8천. 경기도도 중요하죠. 4억 8천 정도 돼요. 빚 빼면 3억 한 9천. 즉 수도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기가 3억 9천 4억이면 중간 정도 가는 거예요. 가구로. 자, 이제 소득을 한번 따집시다. 그럼 내가 소득을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중간 소득인지. 자, 이제 전국적으로는 5,900만 원 정도 돼요. 대략 한 지금으로 따지면 6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좀 이제 전이니까. 6천만 원이 가구 평균 소득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은 6천 약 한 700만 원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6,500만 원이니까 6,700만 원. 그 다음에 부산 5,500만 원, 대구 5,500만 원, 인천 한 6,500만 원. 인천은 소득은 좀 높고, 그 다음에 세종시 7,500만 원, 경기도 약 한 7천만 원. 결국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이 상대적으로 지방보다는 소득이 좀 높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평균 자산과 소득 이해가셨죠? 이제 집값 상승폭, 월급에 5배 올랐다. 정말 눈물 날 일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많이 뛰었고, 자,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뛰었네요, 집값. 아무튼 이 전체적으로 이 집값 상승률이 엄청나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이 1,760, 3,360만 원. 이게 바로 노동자의 급여예요. 보니까 노동자 급여 올라간 것보다 집값이 훨씬 많이 뛰었죠. 몇 배가 뛰었냐? 집값이 어떤 월급보다 2003년 기준으로 17년만 놓고 본다면 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집값 거품이 얼마나 심한지 알겠죠. 물론 그 전에 뛰기 전으로 또 여기 앞으로 돌아간다면 한 3배 정도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기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분명한 사실은 집값이 더 뛰었다. 거품이 심하다. 2020 전국 집값 상승률과 상승폭 10위 10개 단지. 여러분들 싹쓸이 어디겠어요? 1년 만에 100% 이상 뛴 곳들은 세종입니다. 여기 보세요. 집값 톱10 국회 이전설. 왜 국회 이전시킨다고 집값 뛰어나요? 세종시 올해 아파트값 최고 117%. 가락마을 13단지 20단지 쭉 있는데 뭐 이름 안 불러드릴게요. 여기에 부산 해운대군 반여동, 대구 수성구 황금동, 나머지 다 세종시예요. 자, 117부터 102.9%. 이거 올해 12월 현재 가격이에요. 실거래가 가격. 정말 2배 이상 뛰어버리네. 1년 만에 2배 이상 뛰었다는 건 집값이 4억이 8억 됐다는 건데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상승 금액으로 따지면 또 좀 달라져요. 대구 수성구 황금동, 수성지구 2차 우방타운. 얘는 6억 7천만 원이 뛰었습니다. 기타 서울 삼성동, 뭐 부산 해운대구, 서울 강남구, 뭐 부산 해운대구, 부산 쪽이 많고 서울도 가끔씩 보이죠. 평균적으로 6억에서 5억 뛴 곳들이 금액적으로는 많이 뛰었다. 자, 이제 문제는 갭투자, 봐주기와 핀셋 규제다. 여기 보세요. 서울 아파트 외진 매입이 지금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외진들이 매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갭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말하지만 1가구 1주택 이런 법을 추진할 게 아니라 2주택, 다주택자들 누진세 때리고, 알았어요? 실거주 안 한 사람들 그 세금 거둘 생각을 하시라고. 자, 그러니까 이 갭투자에 대해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대래 가격 올라갔네요. 여기 좀 떨어지는 듯 하다가 여기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제가 올겨울에 이렇게 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남 토지거래 허가제. 강남은 39억이 39억 그대로잖아요. 별로 안 뛰었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여기서는 제목은 이제 집값 뛰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별로 안 뛰었다고 해요. 강남이 1년 동안 묶였다고 했잖아요.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올겨울에 너무 뛰어가지고 강남이 막 10억씩 뛰어버릴까봐. 20억짜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걱정돼요. 강남 뛰어버리면 나머지 연쇄적으로 뛰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강남 집값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돼요. 왜냐? 강북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강남을 추월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강남을 잡아놓으면 다른 데 안 뛰어요. 자, 근데 이것도 핀셋 규제 하지 말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할 거라면 아예 그냥
강남, 서울을 시원스럽게 때려버리세요. 그냥 실거주하게끔. 집값 잡을 생각이 있다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진짜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겨울 1에서 3월 달을 사상 최고의 폭등 장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가, 저평가 아파트 중심으로 빨리 매수하는 것이 좋으며, 이미 올라버린 곳들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집값 거품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잡아야 할 아파트와 부동산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싶어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1000만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